안녕하십니까,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3 왜 건강에 중요한가, 비타민 D3의 섭취가 꼭 필요한 경우는, 비타민 D3의 면역력 증진과 치유 능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비타민 D3의 중요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독자분들께서는 수없이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3의 중요성과 효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인체의 면역력 저하, 만성 통증, 피부암, 백혈병,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췌장암을 비롯한 모든 질환, 심지어 정신질환까지도 햇볕을 쬐지 못하고 실내에서 지내거나 온몸을 가리고 다녀 비타민 D3 결핍이 관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효능으로는 비타민 D3가 당뇨병, 고혈압, 비만,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만성염증, 만성통증의 발병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한 여성에서는 유방암이, 남성에서는 같은 이유로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 모두 대장암 발병률이 더 높아집니다. 노인들이 근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이나 여러 사회적,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고 고통을 받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도 역시 비타민 D3 결핍입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에 모자를 착용하고 온몸을 가리고 다니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면 비타민 D3 부족이 대물림이 되어 아기들까지도 뇌신경세포 발달장애를 비롯한 여러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 꼽주병으로 알려진 구루병은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소화액에서 나타나고, 성인도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척추가 굽어집니다. 자가면역 질환도 비타민 D3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조량이 적은 고위도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흑인인 경우에게서 암 발생률이 크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왜냐? 피부가 검을수록 검은 멜라닌 색소가 마치 햇빛을 차단하는 선크림 역할을 하고 비타민 D3의 생성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류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맞이하는 햇빛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햇빛이 중요한데 그 햇빛이 비타민 D3를 우리 신체에 합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 D3의 부족인 경우에는 꼭 햇볕을 쬐이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사람은 수만 년간 햇볕의 생명력을 받으며 적응해온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부미용 또는 피부암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살기도 합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3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유익함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3는 뼈의 형성이나 면역 기능의 조절뿐만이 아니라 암과 백혈병의 발병과 진행, 심장 기능, 신경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타민 D라는 용어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비타민 D3는 콜레칼시페롤로도 알려져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서 합성이 됩니다. 또한 식이, 즉 음식, 계란의 노른자, 생선, 어유, 우유, 치즈, 몇몇
식품 등을 통해서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타민 D는 비타민 D2 또는 에르고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타민 D라는 표현은 일종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비타민 D 그룹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비타민 D3가 부족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노출 시간이 크게 부족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식품에 함유된 극히 소량의 비타민 D2만으로는 신체에 필요한 양에 크게 부족하므로 보충제 형태의 비타민 D3를 추가 복용하고 가능하면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지용성인 비타민 D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한 종류로 다른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대사 과정 및 세포 내 작용 기전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유사하다는 거죠. 비타민 D2든 D3든 간에 생리적으로 활성화된 형태가 아닙니다. 비타민 D3가 일단 음식물을 통해서든 피부를 통해서든 순환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D 결합 단백질과 결합하여 간으로 운반되게 됩니다. 간에서 비타민 D3의 25번째 탄소가 수산화되면서 칼시디올로 알려진 비타민 D3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생리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1번 탄소가 수산화되어 칼시트리올로 변환되어야만 합니다. 이 수산화 반응은 신장 콩팥을 말하는 겁니다. 신장에서 효소에 의해 촉매됩니다. 이것이 생리적으로 완전히 활성화된 비타민 D3입니다. 보충제 형태의 비타민 D3 역시 경구 복용에서는 생리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반드시 활성 호르몬 형태의 비타민 D3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비타민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비타민 D는 값싼 원료의 비타민 D2 형태, 에르고칼시페롤 형태의 것이 대부분이므로 콜레칼시페롤인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구입해야만 합니다. 인체 내의 부갑상선은 갑상선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선을 말하는 겁니다. 부갑상선은 혈중 칼슘치를 인지하여 너무 낮아진 경우, 예를 들면 식이에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신장에서 효소의 활성을 자극하여 활성 비타민 D3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활성화된 비타민 D3의 형태가 만일 높은 농도로 체내에 유지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있지만 비타민 D3의 형태가 혈중에서 높은 농도로 유지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물론 비활성 또는 활성화된 비타민 D3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은 이유가 다른 때문입니다. 활성화된 비타민 D3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타민 D3와 칼슘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 비타민 D3의 복용량,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필요성과 복용량 등은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3와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형 당뇨, 성인 당뇨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 보고는 비타민 D3가 2형 성인 당뇨병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3의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성인 당뇨병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타민 D3가 당뇨병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타민 D3의 보충을 통해 당뇨병 발병률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을 짐작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우울증, 치매 등과의 관련성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D3의 부족이 우울증, 만성염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연구 보고에서는 비타민 D3의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정상 수준인 사람에 비해서 11배나 더 높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울증을 지닌 사람들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2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인층에서의 비타민 D3 부족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우울증은 다시 인지기능 지능 장애와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울증과 치매의 공통되는 원인이 비타민 D3의 부족 증세인 것이라는 겁니다. 비타민 D3는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내는데 뇌세포를 비롯해 인체의 세포에는 비타민 D3 수용체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신경 전달물질 합성을 촉진하고 신경 보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3를 투여하면 노화에 의한 뇌세포 손상이 억제되고 글루타민의 분해물인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신경 독성과 반응성 활성산소종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뇌의 건강에 미치는 비타민 D3의 중요성에 관한 흥미로운 새로운 연구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염증과의 직접적인 관련. 인체의 면역계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데에도 비타민 D3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인에 비해 우울증을 지닌 사람들의 뇌에 염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울증과 염증 사이에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만성적인 약한 수준의 인체 내의 염증 반응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근 어느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염증을 비롯해 위장간의 염증과 자가면역 질환이 우울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통증. 통증과의 관련성.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비타민 D3의 효능으로는 비타민 D3가 통증을 줄여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의 거의 반은 근육골경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비타민 D3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3 부족은 통증에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 4명 중 1명이 혈중에 비타민 D3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권장하는 비타민 D3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2000 IU, IU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말하는 거죠. 2000 IU이지만 미국의 성인 주민이 평균 섭취하는 비타민 D3의 양은 단지 230 인터내셔널 유니트로 크게 모자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만성 통증을 치료 중인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의 약 26%가 비타민 D3가 부족하며 이들은 비타민 D3가 정상 수준인 환자들에 비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의 양을 거의 2배나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후속 보고에서는 3개월 이상 요통으로 고통받는 60명의 여성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비타민 D3 수준이 비교 그룹에 비해서 크게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D3가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이 강렬해 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마약성 진통제의 필요성을 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근육 약화와 뼈 형성의 이상에 관련된 비타민 D3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른 연구 보고에 의하면 비타민 D3의 결핍은 근육의 약화와 뼈 형성의 이상, 신경과 근육의 협응력의 이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혈중 비타민 D3의 수준과 삶의 질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3의 결핍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물론 이것이 삶의 질을 조절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은 하루 평균 2000 인터내셔널 유니트의 비타민 D3를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3의 결핍에서 현대인은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햇빛을 쬐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컴퓨터나 책상 앞에 매달려 지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배경에는 비타민 D3가 관여한다고 보아도 될 정도입니다. 여섯 번째, 독감 등의 바이러스 감염에 관련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H1N1,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지구인을 위협했을 때에도 예방과 치료에 정작 중요했던 것은 비타민 D3를 보충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예방에도 비타민 D3는 필수입니다. 독감이 겨울에 많고 여름에 적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햇볕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햇볕에 노출되는 정도가 많아져 비타민 D3 합성이 증가하고 독감 바이러스나 다른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내는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염 질환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비타민 D3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타민 D3는 인체의 여러 다른 조직에서 천연 항생물질을 만들어내고 인체를 감염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며 천연 비타민 D3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햇빛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암과의 관련해 비타민 D3가 각종 암과의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햇볕을 많이 쪼일수록 췌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 같은 암 발병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높여 감염 질환을 막아줍니다. 물론 과도하게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손상이나 피부암 발병의 위험이 일부 사람들에서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무조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암의 위험을 더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활성화된 비타민 D 대사체인 1.2 대사체는 신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전립선이나 대장, 피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등 여러 다른 조직에서도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장 이외의 조직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 대사체는 분비된 세포 내에서 활동하는 호르몬 또는 분비된 세포의 근처에서 활동하는 호르몬으로 세포의 증식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비타민 D3가 결핍되었을 때 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환이 발병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자가면역 질환과 장기 이식 환자에 관련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양원에서 간병을 받는 노인들이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장기 이식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D3의 결핍은 수많은 합병증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비타민 D3를 보충하는 최상의 방법은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며 생선이나 우유 같은 식품과
질 좋은 비타민 D3 보충제를 섭취하고 여기에 더하여 비타민 A, 미네랄 아연과 셀레늄, 그리고 오메가3 오일을 보충하면 건강한 면역계를 유지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정상인은 하루 평균 1200 인터내셔널 유니트의 비타민 D3를 보충하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만성 감염이나 만성 토속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은 하루 평균 2000 인터내셔널 유니트의 비타민 D3를 보충해야만 합니다. 비타민 D3는 콜레칼시페롤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돌보고 효도를 하시려거든 인삼 녹용을 떠올리지 말고 질 좋은 비타민 D3를 먼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값은 인삼이나 녹용의 100분의 1 값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콜서틴, 녹차 추출 성분 EGCG, 포도씨 추출물, 알파 리포익산, 비타민 B 복합제 등을 병용하면 건강 유지와 노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실외에서 재배한 무공해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무공해 야채, 과일, 물론 설탕이나 가공식품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최상의 건강 비법이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면 모두 자연식과 자연에 분포되어 있는 천연물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자는 뜻도 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